안녕하세요, 부모님.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오늘은 부모의 키로 아이의 키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식이 무슨 뜻인지,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키로 계산하는 공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참고 범위일 뿐입니다. 이 공식은 부모 평균 키라고 하며 계산해내는 것은 유전적인 목표 키입니다. 그런데 오차가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cm, 그러니까 무려 20cm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경이 결정합니다. 유전이 하나의 범위를 정해두면 그 범위 안은 환경이 채웁니다. 기억해 주세요. 공식은 우리 아이가 몇 센티미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이 범위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거의 모든 분이 한 번쯤 계산해 보셨을 겁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유전 키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아빠의 키에 엄마의 키를 더하고 거기에 13을 더한 다음이로 나눕니다. 딸은 아빠의 키에 엄마의 키를 더하고 13을 뺀 다음이로 나눕니다. 왜 13cm를 더하고 뺄까요? 성인 남녀의 평균 키 차이가 약 13cm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이 계산해내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기대하는 목표 키입니다. 예를 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175, 엄마가 160이라고 해봅시다. 아들은 175 더하기 160 더하기 13을 2로 나누어 174cm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5에서 185 사이일 수 있습니다. 딸은 175 더하기 160 빼기 13을 2로 나누어 161입니다. 실제로는 151에서 171 사이일 수 있습니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cm, 즉 무려 20cm의 범위입니다. 예측 키가 170이라면 실제로는 160에서 180 사이 어느 값이든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아이는 175래요 라는 말은 정확히는 아이가 아마 165에서 185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형제 자매 사이에도 평균 외서 7cm 차이가 나는 것은 아주 정상입니다. 왜 오차가 이렇게 클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키는 12,000개가 넘는 유전 변이가 함께 결정합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수천 개의 유전자가 오케스트라처럼 합주하는 것이죠. 둘째, 유전은 복권 추첨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 양쪽에게서 각각 절반씩 무작위로 물려받으므로 같은 부모라도 아이마다 다릅니다. 셋째, 조부모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격세 유전인데 할아버지의 키 유전자가 손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이 약 20%를 좌우합니다. 유전율이 약 80%이고 나머지는 영양, 수면, 운동 같은 환경 요인입니다. 이 80과 20의 비율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의 차이는 약 80%가 유전으로 20%가 환경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20%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은 80%로 키가 자랄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20%로 그 범위 안에서 실제 키를 결정합니다. 영양, 수면, 운동, 건강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유전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환경이 실제 숫자를 결정합니다.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이 말은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모는 작은데 아이는 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할아버지가 큰 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도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유전자 조합이 달라 나타나지 않아서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손자대에 이르러 큰 키 유전자가 유리한 조합을 만나면 손자는 할아버지처럼 크게 자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것이 유전자가 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격세 유전은 유전자가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발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부모의 키만으로 예측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이가 부모보다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평균 키는 4cm에서 5cm 자랐습니다. 영양과 의료의 개선 덕분이지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면 아이는 부모보다 약 3에서 6cm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로는 증가가
거의 멈췄습니다. 10년에 0.5cm도 안 되니 이미 유전적 한계에 가까워진 것이죠. 지금 아이들의 부모는 70년대, 80년대에 자랐고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작더라도 환경이 최적이면 아이는 부모보다 3에서 6cm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보다 10cm 이상 크는 것은 유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의 역할은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식은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데 쓴다면 매우 유용합니다. 아이의 키가 부모 평균 키로 계산한 예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그것은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만성질환, 영양 문제를 의심하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공식을 대략적인 참고 범위로 쓰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목표로 삼아 꼭 몇 센티미터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실 부모 키보다 더 정확한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 키는 유전 정보만 봅니다. 반면 고련령 검사는 아이 자신의 현재 뼈 상태를 봄으로 더 정확합니다. 고련령 검사는 손목 엑스레이를 찍어 뼈의 성숙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고련령이 실제 나이보다 빠르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아이가 예상보다 덜 클 수 있습니다. 고련령이 느리면 아이에게 성장 여지가 더 많습니다. 남은 성장 잠재력을 직접 반영하므로 훨씬 정확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부모 평균 키, 즉 유전 목표에 고련령, 즉 현재의 성장 상태를 더하고 성장 곡선의 추세까지 종합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련령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들어주세요.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 평균 키 공식입니다. 아들은 부모 키에 합의 13을 더해 2로 나누고 딸은 13을 빼서 2로 나눕니다. 그것이 유전 목표 키입니다. 둘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외서 10cm입니다. 실제로는 20cm의 범위입니다.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대략적 참고일 뿐입니다. 셋째, 유전은 매우 복잡합니다. 12,000개의 변이, 복권 같은 무작위, 그리고 격세 유전이 있습니다. 부모 키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유전 80, 환경 20입니다. 유전이 범위를 정하고 환경이 그 안을 채웁니다. 3에서 6cm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고련령이 더 정확합니다. 부모 키와 고련령, 곡선 추세를 결합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부모님 공식은 참고일 뿐이니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부모가 작아도 아이는 환경으로 3에서 6cm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잠재력을 전부 끌어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